집안일 하시면서 또는 산책길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구구튼튼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그 돈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은행에서 30년 근무할 동안 참 많이 들은 말입니다. 은행에 넣어뒀으니 내 돈은 안전하지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협에서 30년간 근무해온 김병필입니다. 제가 농협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였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얼굴에 잔뜩 걱정을 담고 말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본인이 몇 년 동안 모은 퇴직금이랑 자식들한테 받은 돈까지 몽땅 정기예금으로 묶어놨는데 뉴스에서 어떤 은행이 폐점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혹시 내 돈도 날아가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그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확실하게 보호됩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부터는 금융제도가 바뀌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심하셨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그 이상의 금액입니다. 만약 예금이 1억 5천이라면 5천만 원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본인 명의로 1억 2천을 예금해 놓으셨다가 혹시 몰라서 자녀 이름으로 통장 하나 더 만들어서 분산시켰어요. 아주 똑똑하신 거죠. 예금자 보호는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의 은행에 내 이름으로 1억이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가 안 되지만 2개 은행에 나눠서 넣으면 각각 1억까지 보호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도 퇴직금을 몇 군데로 분산해 놓았습니다. 큰 금액은 농협과 국민은행에 나눠 넣었고 일부는 저축은행에 넣었는데 이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긴 합니다만 간혹 일부 금융기관은 적용이 안 되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기관인지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단지 금액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 명의로 따로따로 예금하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은 자식 명의로도 증여세 걱정 없이 예금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연간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도 면제되니까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한 은행만 거래해서 다른 데는 귀찮아서 안 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귀찮음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참 좋은 제도이지만 우리가 똑똑하게 쓰지 않으면 절반밖에 못 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은행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은행이 파산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금융위기가 한번 오면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평소엔 필요 없어 보이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금자 보호도 그런 거예요. 제가 30년 농협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고객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을 잘 지키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한 군데만 믿지 않고 나눠두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대비해서. 그게 진짜 현명한 금융 생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 원이지만 이건 원금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정기예금에 1억을 넣으면 이자가 쌓이면서 총액이 1억을 넘게 되죠. 이자까지 포함되면 보호 한도를 넘는 순간이 생기니까
실제로는 9천만 원이나 9,50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은행 직원들도 자세히 설명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고객이 오해할까봐 일부러 말을 아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한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나 몰라라 하면 그 혜택은 옆 사람 몫입니다. 은행이 너무 멀어서 불편해요. 모바일 뱅킹은 어려워서 못 쓰겠어요. 이런 말 요즘 어르신들께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저도 그래요. 스마트폰이 익숙해지려니 눈은 침침하고 손도 느리고 버튼도 자꾸 틀리게 누르게 되더라고요. 이럴 땐 예전처럼 은행 창구 가서 물어보고 직접 처리하는 게 마음이 놓이는데 문제는 요즘 은행 문을 닫는 데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농협에 있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지점이 있었어요. 걸어서도 갈 수 있었고 아는 직원이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들이 지점을 통폐합하고 사람 대신 키오스크 기계를 세우고 모든 걸 앱으로 하라고 하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참 갑갑합니다. 우리 나이대에겐 은행이 단순히 돈 맡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상담 창구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전국 2,500개 우체국에서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대리업이 시범적으로 시작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은행이 없어진 자리를 우체국이 대신 메우는 거죠.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그 우체국 말입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 예전부터 예금도 하고 적금도 들던 그곳. 이제는 그 우체국에서 계좌 개설, 이체, 적금 가입, 대출 상담 같은 은행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직접 대출 심사까지 하진 않지만 신청서 작성하고 계약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 내고 확인하는 절차는 다 가능해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변화지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강원도 어느 농촌 마을에 사시는데 원래 다니던 농협 지점이 없어졌답니다. 시내까지 나가려면 버스를 2번 타야 하고 버스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아예 통장도 그대로 두고 몇 달 동안 은행 근처에도 못 가셨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우체국은 아직 있거든요. 이젠 거기서 계좌 조회도 하고 적금도 새로 가입하고 이체도 할 수 있다니까 그 어르신이 전화로 아주 신나하셨어요. 그럼 이런 변화가 왜 생겼느냐? 간단합니다. 은행이 점점 문을 닫다 보니 정부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단을 찾은 겁니다. 스마트폰 쓰기 어려운 어르신들, 오지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직접 대면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우체국을 활용하자는 거죠. 제가 농협에 있을 때도 우체국이랑 공동 업무를 하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요. 우체국 직원들 정말 친절하고 꼼꼼합니다. 서류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잘하시고 어르신들 응대하는데도 익숙하셔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우체국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편지 보내고 택배 보내고 공과금 내고 통장 넣고 이제 거기에 은행 업무까지 더해지면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은행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출 승인이나 심사는 원래 은행 본점이나 심사부서에서 처리하는 일이라 우체국에서 바로 승인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건 우체국에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처음엔 시범 운영이지만 반응이 좋으면 점점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꼭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어촌처럼 은행 가기 힘든 지역엔 더없이 필요한 제도거든요. 그리고 우체국뿐 아니라 앞으로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일부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편의점 ATM을 통해 이체나 잔액 조회는 이미 가능하고 간단한 계좌 서비스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점점 더 은행 없이 은행 업무를 보는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쓰지요. 둘째,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해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내가 자주 사용하는 계좌나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면 그 은행이 우체국과 연계돼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요, 이왕 우체국에 간 김에 요즘은 생활에 필요한 서류들도 많이 처리할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납부라든지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이라든지 그런 거 한꺼번에 정리해두면 진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작년 겨울에 정기예금 만기되면서 이자 재예치하려고 갔다가 자동이체 계좌도 바꾸고 공과금 납부 계좌도 다시 지정했는데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다 알려줘서 생각보다 훨씬 쉽게 끝났습니다. 우체국이 이렇게 변신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은행 지점이 줄어드는 것도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저처럼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서류 받고 도장 찍는 방식이 익숙한 세대에겐 이런 변화가 훨씬 더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돈 관리 꿀팁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나 우체국 이야기처럼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예를 들면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하는 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그리고 특판 예금으로 이자 더 받는 방법 같은 실속 정보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그리고 은퇴한 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이니까 실생활에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잘 지키면 그게 남는 법입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벌던 분이 집을 사고 노후 준비까지 차근차근 해온 경우도 봤고요. 반대로 억대 연봉을 벌어도 아무것도 못 남긴 사람도 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벌기보다 지키기입니다. 오늘은 그 지키는 법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알려주면서도 칭찬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한테 실속 있는 꿀팁들입니다. 먼저 문자 알림 서비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교묘해졌습니다. 전화로 속이기도 하고 문자로도 속이고 가짜 앱까지 만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 친구가 경찰 사칭한 전화를 받고 깜빡 속을 뻔했어요. 다행히도 그 친구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켜놓고 있어서 누가 자기 계좌에서 이상한 금액을 이체하려는 걸 바로 확인하고 은행에 신고했죠. 문자 알림 서비스란 건 간단해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빠지면 바로 휴대폰으로 문자나 카톡이 오는 거예요. 월 300원 정도 내는 데도 있고 일부 은행은 무료로 해줍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귀도 눈도 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는 필수입니다. 요즘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바꿔서 아예 무료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도 어르신들께 이거 꼭 권했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손주 명의로 된 통장을 같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입니다. 누가 몰래 돈을 빼가거나
실수로 잘못 이체되거나 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문자 알림이 없어서 돈이 빠진 걸 몇 주 뒤에야 알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땐 돌이킬 수 없거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보이스피싱 예방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은 금감원입니다. 경찰입니다. 딸이 사고 났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심리를 자극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송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 전화해서 갑자기 저한테 묻더라고요. 병필 씨, 아까 금감원에서 전화 왔는데 내 계좌에 범죄 자금이 흘러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이 말 듣자마자 저는 바로 말렸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금감원이 전화해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앱 깔지 말고 계좌도 건드리지 마세요. 결국 그분도 앱 깔 뻔하다가 간신히 멈췄어요. 또 한 번은 가족을 사칭해서 카톡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말투도 비슷하고 이름도 제대로 돼 있어서 순간적으로 믿을 뻔했죠. 하지만 전화 한 통 해보니까 바로 진짜 딸은 자고 있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정말 무섭게 치밀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 하나 정하세요. 돈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과 직접 통화한다. 그것만 지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판 예금 이야기입니다. 요즘 은행 가면 금리가 높지 않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특판 예금 이건 다릅니다. 특정 기간에만 특정 조건에만 주는 고금리 예금 상품이에요. 예전에 제가 농협 다닐 때 지역 축제나 창립기념일 같은 시기에 특판 예금이 종종 나왔어요. 연 4%, 심지어 5%까지 주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요즘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일반 정기 예금보다 1% 이상 높은 특판 상품은 여전히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 창구에서 말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홍보가 안 됐거나 창구 직원도 늦게 전달받거나 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벤트 예금 우대 금리 상품 이런 메뉴가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아니면 네이버에 특판 예금 이렇게 검색만 해도 요즘 뭐가 있는지 쫙 나와요. 또 하나는 저축은행 특판입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대신 예금자 보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저축은행 중앙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저축은행 상품만 따로 정리돼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전화뱅킹이나 자동화 기기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매번 은행 볼일 있을 때마다 가는 게 부담이잖아요. 이럴 때 전화뱅킹을 등록해두면 참 편해요. 등록해둔 번호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만 따라가면 계좌 조회, 이체, 적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한데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은행마다 STM, 그러니까 스마트 자동 창구가 생겼습니다. 여기선 창구처럼 상담원이 영상으로 안내해줘서 직접 말하고 서류도 스캔하면 되니까 휴대폰이 없어도 대부분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물리적인 창구 대신 쓰는 방식이라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이 외에도 중요한 습관 하나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 이체 내역과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하기입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이걸 꾸준히 하신 분들이 결국 돈을 지켜냅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자동이체, 누가 보낸 입금, 오래된 약정 이자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거 정리만 해도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하나 더. 내 계좌나 신용카드, 보험,
대출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내 명의로 된 모든 금융 정보가 한눈에 보여요. 잠자고 있던 통장, 예전 회사에서 만들어준 계좌, 심지어 내가 까먹고 있었던 보험까지 다 나옵니다. 저도 거기서 숨겨진 휴면 계좌 하나 찾아낸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다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안 하면 나중에 에이,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하자면 첫째, 문자 알림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둘째, 보이스피싱은 전화 끊고 직접 확인이 원칙입니다. 셋째, 특판 예금은 검색하고 저축은행도 활용하세요. 넷째, 스마트폰 없이도 전화뱅킹이나 STM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섯째, 한 달에 한 번은 내 금융을 스스로 들여다보세요. 돈 걱정이 없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 어디에 어떻게 놔두었는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아마 대부분은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셨을 거예요. 한 번 더 차분하게 짚어보면서 요약도 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도 다시 짚어볼게요. 먼저 예금자 보호제도, 이건 진짜 기본입니다. 2025년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단순히 1억이라는 숫자만 외우는 게 아니라 원금 이자 포함이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해요. 예금 1억 넣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자가 붙어서 총액이 1억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9,500만 원 이하로 나눠서 예치하시는 게 좋고, 혹시 금액이 더 된다면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거나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하면 됩니다. 이건 저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군데에 몰아넣었을 텐데 요즘은 워낙 세상이 불확실해서요. 두 번째는 우체국 얘기였죠. 2025년 7월부터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우체국은 2,500개 이상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은행 창구처럼 바뀌는 겁니다. 당장은 모든 은행 업무를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계좌 개설, 이체, 대출 상담, 적금 계약 등 필수적인 업무는 대부분 가능해집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은행이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체국이라는 친숙한 공간이 대신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없이도 앱 없이도 직접 가서 사람한테 물어보고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다시 생긴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편의점이나 마트까지 이런 은행 대리업이 확장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즉, 우리 생활 반경 안에서 금융 업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이 참 반갑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돈 관리 습관들이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정말 필수예요. 월 몇백 원 내고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바꾸면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은행에 꼭 문의해 보시고요. 보이스피싱 예방도 정말 강조드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다고 받지 마시고 금감원입니다, 경찰입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그리고 가족 사칭한 카톡, 문자도 무조건 전화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즘은 목소리까지 흉내 내는 기술이 있다니까 전화가 아니라 영상통화를 하시거나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특판 예금은 찾아서 드는 겁니다. 창구에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행 홈페이지, 저축은행 중앙회,
금융상품 한눈에 같은 사이트에서 특판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은근히 괜찮은 금리의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금 넣지 마시고 조건 좋은 거 골라서 가입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 돈을 내가 직접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들자는 겁니다. 통장 정리도 좋고요. 금융감독원 파인 같은 사이트에서 내 이름으로 된 계좌나 보험, 카드, 대출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고요. 그게 다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해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차이가 생기고 그게 쌓이면 돈 걱정이 줄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도 은퇴하고 나서 처음엔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월급이 끊기니까 내가 뭘 잘못하면 어떡하나,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차근차근 정리하고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나 서비스도 하나씩 활용하면서부터는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제는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얘기합니다. 돈 많을 필요 없어요. 내 형편에 맞게 잘 지키고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나이대에 가장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신다면 아버지, 어머니, 친구, 형제, 자매 누구든 돈 걱정 줄이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이 영상을 건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구튼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